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 최효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지금 봄, 가을이 환절기라서 보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사실은 보약을 많이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정원동물인데 이렇게 갑자기 추웠다가 더워진다거나 추웠다가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이런 환절기에는 온도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온도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보약을 찾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고 보약 성분이 다 땀으로 빠져나가는데 여름에도 보약을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땀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용도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보약은 우리가 먹어서 위장관을 거쳐서 소화를 시켜서 간으로 가서 혈액을 돌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을 돌아서 우리 몸의 곳곳에 영양을 보충하고 나머지 이제 노폐물들이 땀으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여름에 보약을 먹어서 그것이 땀으로 배출이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고요. 오히려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기운이 없어서 힘들어서 삼계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삼계탕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어떤 여름 보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어떤 거짓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 한약 먹으면은 간 기능이 나빠진다는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모든 음식과 약은 간하고 신장에서 대사를 합니다. 따라서 양약 같은 경우에도 간에 부담이 되는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라든가 항생제라든가 결핵약이라든가 어떤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약들은 간 수치를 올리게 돼 있고요. 한약 중에서도 간 수치를 올리는 약제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한약을 쓸 때는 아마도 되도록이면은 간 수치에 부담이 없는, 간에 부담이 없는 한약을 쓰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꼭 이 질환을 위해서 치료하는 목적으로 한약제를 쓰는 경우에는 또 환자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간 기능 검사라든가 이런 걸 동반해서 한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 한방병원에서 8년 동안 4,500명을 대상으로 입퇴원 시 혈액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 혈액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원하면 한약을 먹지 않습니까? 하루에 두세 번씩. 그리고 나서 퇴원할 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과연 간 수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4,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분도 간 수치가 이상이 나신 분이 없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처음에 입원 시에 간 수치가 이상이 있었던 360명 정도의 환자에게서 퇴원 시에 간 수치 검사를 했더니 64% 정도가 오히려 호전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2017년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비슷한 규모의 어떤 연구 결과를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문가가 한의원에서 전문가인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은 안전하고 간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약 먹으면 살찐다는데 저 살찌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럼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새는 다이어트 약이 훨씬 더 잘 나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약 중에는 살을 빼는 약이 있고 또 굉장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화기를 좋아지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식욕이 돋아가지고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화기 약하신 분들이 소화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여태까지 못 먹었던 고혈압 음식을 드시면서 2차적으로 살이 좀 찌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 자체에는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한약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건 아니고요. 어떤 소화기를 좀 도움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약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약은 약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원에 공급되는 한약은 식약처에서 중금속이나 어떤 농약이나 이런 검사를 다 검수해서 들어오는 거고 다른 식품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공장에서 이제 배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 없이 먹어야 되는 거고 한약 같은 경우는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약이기 때문에 그 효능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국내산만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내에서 통관되는 한약재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요. 예를 들어서 녹용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러시아 녹용이 있고 뉴질랜드 녹용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걸 치는 게 이제 러시아 녹용입니다. 하지만은 국산 녹용은 사실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에서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또 감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중국 감초를 최우선으로 치고 있듯이 어떤 기원 약재와 생산지에 따라서 한약재의 효능이 매우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적으로 뭐 커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커피보다 콜롬비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커피가 더 좋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사가 생각하는 한약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맞춤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몸이 찬 사람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얼굴 위로 열이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개개인에 맞춰서 한약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약은 천연물이고 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고요. 또 각 약재에 대한 양리학적인 소견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대표적인 처방들, 예를 들어서 십전대보탕이라든가 아니면 보준기탕 이런 것들에 대한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약은 보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의 완화뿐만 아니라 이 기능이 떨어지면 기능을 회복시켜서 자생력을 길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한약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최효재 원장이었습니다.